가장 통찰력 있는 리더십 조언이 아주 뜻밖의 곳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데요. 무려 2700년 전 이야기에서 현대 조직이 마주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 한 문장이요,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함정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바로 리더나 조직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그 치명적인 유혹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조직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이 다름 아닌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바로 그 말이라면 어떨까요? 불편한 진실 대신 달콤한 거짓말. 이 매력적인 함정에 대해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고대의 요구,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는 이 요청을 현대 심리학이라는 렌즈로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의 사례 연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대 유다의 리더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조언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우리 눈앞에 혹독한 현실 같은 건 무시해. 대신 부드러운 말, 거짓된 것만 보고해줘 라고 요구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계획에 이 진실이 너무 불편했던 거죠. 결국 그들이 원한 건 현실이 아니라 듣기 좋은 환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닌 게요. 정말 흥미롭게도 현대 경영 이론에서는 이런 행동에 아주 정확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바로 확증 편향이라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노벨상 수상자인 데니얼 커너먼 같은 석학이 아주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리더가 자기 말에 네, 맞습니다만 외치는 예스맨들로 주변을 채우는 순간 비판적인 사고는 그냥 증발해 버린다고요. 리더의 의견에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말 위험하죠? 결국 이렇게 듣기 좋은 말만 찾는 문화가 어디로 가겠어요? 필연적으로 집단 사고, 즉 그룹 싱크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두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혹은 리더의 심기를 거스를까 봐 입을 닫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봐온 수많은 기업 실패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곤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 편향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거대한 전략적 실수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당시에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 심각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있었어요. 여기서 그들은 선택을 해야 했죠. 그런데 그들이 택한 건 뭐였을까요? 바로 이집트와의 동맹이었습니다. 왜? 이집트의 막강한 군사력에 기대서 이 문제를 빨리 쉽게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외부의 힘을 빌리는 손쉬운 길을 택한 겁니다. 이걸 현대 경영학의 시선으로 보면요. 아주 전형적인 자원 기반 관점의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진짜 경쟁력은 외부가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정반대로 간 거죠. 내부의 핵심 역량을 다지는 것보다 외부 자산을 끌어오는 걸 우선시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들이 직면했던 딜레마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한쪽에는 어려운 길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내부의 신뢰를 쌓는 것, 이건 인내가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인기도 없죠. 반면에 다른 한쪽엔 쉬운 길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의존하는 거죠. 눈에 딱 보이는 군사 자산, 빠르고 가시적인 해결책, 정치적으로도 인기가 많고요. 이러니 이 유혹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천 년 전의 실수가 오늘날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여러 연구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핵심 사업을 탄탄하게 개선하는 어려운 길 대신에 당장 화려해 보이는 M&A 같은 위험하지만 손쉬운 길을 택하다가 큰 위기를 맞는다는 겁니다. 정말 똑같죠? 자, 그렇다면 실수는 알겠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여기서 제시된 해법이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직장 문화에 아주 깊은 통찰을 던져주거든요. 본문은 이런 역발상적인 조언을 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짜 힘은 막 분주하게 외부에서 뭔가를 끌어오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안으로 돌아와 조용히 신뢰를 쌓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대의 지혜가요, 현대 경영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와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가 정립한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개념이죠. 팀원들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해도 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구나 라고 믿는 것, 그게 바로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는다는 말과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대의 조언을 오늘날 리더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3단계 프로세스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돌이키는 겁니다. 분주하고 잘못된 결정에서 일단 멈추고 방향을 트는 거죠. 둘째, 잠잠해지는 겁니다. 내 목소리를 줄이고 팀원들의 목소리, 그리고 실제 데이터에 깊이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신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편한 진실이라도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환경, 즉 심리적 안정감을 구축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2700년 전의 사례 영부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리더들에게 주는 교훈, 그 핵심 플레이북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리더십 플레이북입니다. 첫째, 메아리 방을 경계하라. 내 의견에 동조하는 목소리만 들리는 그 방에서 나와서 일부러라도 반대 의견을 찾아 들으라는 겁니다. 확증 편향과 싸우는 거죠. 둘째, 핵심 역량에 집중하라. 외부의 화려하고 빠른 해결책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 조직 내부의 건강함, 그 본질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용한 신뢰를 구축하라. 구성원들이 어떤 말이든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만드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회복력 있고 성공적인 조직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와 또 여러분의 조직에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팀원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들의 듣기 좋은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아니면 불편할지라도 진실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